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성의 어울초등학교에서 온 김문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전학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는 한데, 약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단어가 연상되세요? 죄송해요. 네네. 학습. 뭔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저만의 느낌일 수 있지만 전학공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낱말이 갖고 있는 인상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사협력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나는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어떻게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학공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교사 협력 또는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코로나 이전에 전학공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전학공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제 이야기와 함께 선생님들 학교의 모습들 또는 장학사님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지원청에서도 사실 전학공을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늘 의문이더라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다 같이 있는 이 말을 가지고서는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말이라서 정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라주시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갖고요. 다리가 막 굳었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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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말을 이왕 쓴 김에 그럼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는요, 2020 혁신교육 추진계획,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작년 12월에 만들어낸 문서 중에 일부인데요. 사실은 혁신학교 초기에는 전학공이 4대 과제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혁신학교 3.0이 돼가면서 이전처럼 강조되지는 않고 사실은 이거 학교 자치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말하는 전학공은 이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 공동체가 공동 연구하며 공동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문화를 협력적인 문화로 개선하며 행정 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 연구 실행 중심으로 학습 조직화함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전문성을 갖춰 학습의 자율 역량을 높이도록 합니다. 요렇게 된 거 요거 보면은 저는 이런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남도 전학공 운영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요일이? 수요일. 학교마다 다른가요? 네. 저도 이전에는 학점화 정책 이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목요일 날 모여서 했거든요. 이 두 번째 있는 주간학습 안내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목요일이 조금 더 나아져. 근데 이게 운영하는 날을 수요일로 딱 박아버리니까 출장이 없어져서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 따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30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의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넣어야지 전학공이 되는데 전남의 상황도 그런가요? 네. 그럼 자율 주제로 네. 그리고 제가 전학공 담당을 했었을 때는 출석부 관리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출석부 관리 진짜 이거 담당을 하면서 이 선생님은 대체 출장을 왜 이렇게 많이 간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네. 그러면서 출석부 관리에서 나중에 네, 이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요. 네. 그러느라고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작은 학교에서는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반의 수업을 다 같이 보고 그리고 사후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학공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공개 수업과 협의회
라는 것도 써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전학공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너무 뜬금없죠? 네?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 네. 맞죠. 저는 그 전학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학교에서 7학급 학교에서 근무할 때 컬러 프린터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컬러 프린트를 하러 가면은 제가 인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온갖 선생님이 한마디씩 다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 컬러 프린터가 있는데 자료실을 같이 만들어놔서 선생님이 자료 이렇게 내려놓으면 한마디씩 다 하세요. 이거 자기는 언제 이렇게 써봤고, 그러면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전화공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어떤 제가 떠오르는 장면 중에서 요것도 있어서, 요거는 현재 다른 학교가 됐는데 제가 6년간 근무했었던 그 혁신학교에서 올해 마음 열기 워크숍을 하는 장면이에요. 잘 보면은 이 마스크를 안 쓴 이 사람들, 이 사진 같은 걸 넣으면 안 되겠는데 마스크를 안 쓴 이 사람들이 막 요리를 막 해줘요. 이게 저는 전학공이 학교의 문화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교육과정 워크숍을 1박 2일로 무조건 해요. 3월 되기 전에 2월 마지막 주 또는 3월 첫째 주예요. 그 1박 2일 마음 열기 워크숍에 가면요, 뭘 하게 해요? 게임해요. 맞아요. 게임해요. 공동체 게임 진짜 많이 해요. 공동체 게임을 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물론 술도 먹고요. 네? 마피아. 아, 마피아요? 그런 건전한 게임 잘 안 해요. 네, 밤늦게까지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나는 올해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걸 모든 교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걸 밤 11시 넘게까지 해요. 그게 끝나야지만 술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학교에서, 이 학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이 자리예요. 이때는 그냥 가서 공동체 놀이를 해요. 가서 재밌게 놀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아니 학급수가 처음에 7학급일 땐 좀 나았거든요. 한 사람당 한 5분씩 하면 30분, 4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12학급으로 커졌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원망의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전통처럼 그 교감 선생님이 늘 떡국을 끓여주셨어요. 약간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은 원래 그러신 거다. 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끓여주신 떡국을 딱 먹으면 끝나는 거죠. 1박 2일 워크숍이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2년 차일 때 들어가서 그냥. 네. 바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관리자분께서 이렇게 떡국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인데요. 좀 잘리죠. 이 학교는요, 2017년 9월 달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처음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미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요. 이 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여름방학 때 놀러 갔는데 아직 공사를 막 하는 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9월 1일 개교였는데 그 전날에 책상에 와서 책상 비닐을 선생님 전날에 뜯으셨다고 나중에 막 증언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교무실의 모든 벽에다 포스트잇이더라고요. 전남도 많이 쓰시죠, 포스트잇. 경기도에서 거의 막 뭐죠? MOU를 맺은 게 아니냐고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만들어냈었던 교사의 약속이 이 5가지라서 이거는 학교 현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계속 되뇌이는 말이라서요.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들과 따뜻한 아침 맞이를 하겠습니다. 예요. 너무 뻔하죠? 아닌가요? 다행이네요.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에 따뜻함이 있는 수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고,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아침맞이이기 때문에 아침맞이를 하지 않는 교사는 무언가 좀 잘못된 것처럼 학교에서 여기고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교감 선생님인 게 이상하네요. 교감 선생님이 매일매일 교문 앞에 나가셔서 아이들이랑 인사를 해주세요. 전 되게 좋은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학교에 등교할 때 교문에서 아침맞이를 해주면 교사는 교실에서 아침맞이를 하고, 이제는 좀 당연해진 말이죠. 아침 시간에 메신저 보내지 않기. 사실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소중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보기, 이해하기, 인정해주기라는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면서 우리의 두 번째 규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긍정의 말로 가르치겠습니다 인데요. 아마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칭찬받은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좀 혼나거나 나한테 좀 막말한 거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유년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사랑받았던 기억은 나 스스로를 키워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긍정적인 말로 가르치겠다 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코치들이 처음에 그 교육생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기초 기본 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바탕 위에서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네 번째 규칙을 만들었고요. 다섯 번째 규칙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교사가요. 그래서 교사는 자율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믿음 하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 규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이 학교에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규칙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이건 재작년에 만들었는데요. 교사 공동체의 합의. 모든 이의 교육활동은 가치롭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원탁에 앉는 거죠. 모든 이의 의견은 동등하다. 우리의 결정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공동체를 지향한다. 세 번째는 수고로운 일을 격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이 교사 공동체의 합의로 정해진 2019년에 정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 운영에 대한 거요. 그걸 가지고서는 교육과정 운영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선생님들이 막 울고요. 막 학교를 떠나겠다고 막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군이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배움, 자람, 나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요. 물론 이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교육과정 문서에는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 학년군을 했으면요. 그러면 다음에는 자람 학년군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내가 계속 6학년만 하면 나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에서 어디 있죠? 어디 있는데? 네, 여기 순환화를 지원한다처럼 제 성장을 위해서 다른 학년에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또 대치되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의 전승을 위하여 당의 학년 한 명의 교사는 꼭 남도록 한다. 제가 작년에 6학년 1반이었는데 올해 6학년 2반이 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6학년 교육과정을 제가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 사실 백진했거든요. 빈자리 들어가겠다고. 근데 경합이 되는 6학년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막 울고불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이 가면 저랑 동학년 했던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가버리면 6학년 교육과정의 맥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를 고려했을 때는 그러면 쌤이 싫어도 6학년에 남아야 되겠네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설득하세요. 물론 그거 내요. 그 순위 써내는 거 내거든요. 그걸 내고 나서는 선생님 그 관리자분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세요. 이런 가치와 바탕하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전입해오는 선생님을 배려한다. 6학년이 아까 경합이라고 했죠. 근데 6학년 3반쌤이 신규쌤이에요.
6학년에 쓴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6학년 3반으로 넣었어요. 올해 6학년이 학생 수도 좀 적고 그러니까 신규쌤한테 부담이 좀 적을 거라고 학교 전체에서는 아닌가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 요거는 제가 올해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했을 때 쓴 자료인데 어떻게 보니까 협의 결과가 없고 중간권밖에 제가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올해는 너무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해요. 6학년 2반인데 2반이 교육과정 담당이에요. 1반은 업무 담당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해선 2반이 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 오세요. 부르면 와야 돼요. 교육과정 얘기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학년군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학교의 비전은 이렇게 가치는 3가지인데 협력적 배움, 능동적 자람, 실천적 나눔인데 이게 교육과정엔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협력적 배움이란 이런 거다. 이거는 제가 그냥 쓰는 말이거든요. 실천적 나눔이란 내게 있는 반이랑 바꿨는데 그때 서로에게 1이 있는 게 아니라 2씩으로 늘어나는 게 나눔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선생님은 어떤 게 나눔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이 나눔이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올해 우리는 어떤 교육활동을 함께 해보고 싶으냐? 선생님은 어떤 교육활동을 할 때 좋았었냐? 하는 이야기를 올해는 특히나 또 3월에 넉넉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게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학년 단위로 내려와서 그렇지 이전까지는 늘 왜 자꾸 교감 선생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감 선생님께서 회의 자리에서 전체가 모인 교사다 모임 자리에서 늘 편지 읽듯이 낭독해 주셨던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더 가치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 교육과정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지금 현재까지 마무리된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수정을 거듭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우리가 교사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1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펼치려고 하는 문서에도 의미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 보이시죠? 협력적 배움과 능동적 자람, 실천적 나눔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 아까 전에 그 말로 나눴던 것들을 정리해서 써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펼쳐지는 장면을 학습의 장면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면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그 기록해서 계획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장면들이에요. 사실 저희 학교, 저희 학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큰 그 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요만하게 넣어놨는데 네, 아마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안성 지역에서 전학공 컨설팅을 다니면서 학교들에서 전학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되게 너무 좋았던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의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여기예요. 단순히 연수, 이수와 학점을 받기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아니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연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직원 간의 관계 증진이라는 바탕을 만들고 있으며 지정된 날이 아니더라도 요일을 지정해 매주 함께 모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요. 이거 사실 학점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반박하시는 그 내용일 거예요. 학점화가 들어가면서부터 아까 우리가 전학공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 있죠. 딱딱하고 규정적이고 출석부에 사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로 전학공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같이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늘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학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뿐인데 우리는 그 30시간, 60시간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만 전학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당연히 전학공 시간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학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학교의 가치를 알아야지 아이들의 6년의 흐름이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가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 같이 협의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모임이 전학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한 3달 전쯤에 연구회에서 수원의 선행초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께 화상 강의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해주신 내용이 너무 감명 깊었어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원격 수업이 되면서 보여지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EBS와 교육청, 교육부가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해결해주니까 편해. 계속 원격 수업하면 좋겠다.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편하네. 애들이 학교를 안 오네. 4시간이 많네. 난 타이핑하는 거 빨리 할 수 있는데, 애들 피드백 금방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모여서 함께 공부해요. 첨단기기도 활용해야 하고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학습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은 수학, 맡은 과목 영상을 찍고 콘텐츠 만들어서 해요. 우리는 학습 공동체가 참 잘 이루어져서 좋아요. 공감되시나요, 선생님들? 네, 감사해요. 끄덕끄덕. 네. 안 보이나요? 보이네요. 또 이런 교사들도 있죠. 콘텐츠 올리고 하루 종일 학생들이 해준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 해주느라 팔목이 나갈 것 같아요. 원격 수업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전자기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학생들과 통화하고 학습이 뒤처지는 학생들은 불러야 할까요? 사실 갈팡질팡하는 순간들이 있죠.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한두 명 불러서 얘네는 좀 피드백이 필요한데 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그냥 아이들을 불러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 규정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네. 근무 시간이 밤 늦게까지 연장되어 피곤하다. 요 경험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화번호 통화 기록을 보면 온통 다 아이들과 학부모더라고요. 특히나 늦은 시간까지, 퇴근 이후 시간까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는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벨소리를 바꾸게 되는 아이들의 그룹 벨소리를 설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했었던 일부분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복선이 있어요. 저희 학년에 3반쌤이 신규쌤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육과정 담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6학년 담임인데 학부모들이랑 소통이 잘 될까? 혹시 6학년인데 오지랖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학부모 상담을 하는 질문 표를 만들고 나서 보내주면서 대본을 써서 줬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뛰어나신 선생님이신 게 자기는 이런 걸 추가로 물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학부모님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부분을 메신저로 주고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서로의 뭐라 그러죠? 부족함이 서로 꼬리를 무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먼저 상담 기록 만들기,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그 질문 만들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학년군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드렸었던 목차 PPT인데요. PPT로 녹화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내용, 네이버 클로바 더빙 아시죠?
그 귀여운 목소리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 OBS 이제 엄청 많이 쓰시죠.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구글 클래스룸 프레젠테이션 설문 가지고서는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멘티미터. 아까 앞 강의에서는 패들링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동영상 어플로 선생님 오프닝 만드는 거 어떻게 하시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량 조금이라도 줄여서 300메가 맞춰서 업로드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같이 무언가를 만드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하시겠지만 주간학습 안내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이렇게 빈칸이 뽕뽕뽕 뚫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는데 사실 작은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보면은 어느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니까 그 선생님 이름 써놓고 그리고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혹시 있는가?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거를 포기했어요. 근데 학급 세우기랑 그리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그 프로젝트만 진행을 했어요. 스승의 날은 작년도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5학년 1반이었던 친구들끼리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작년에 5학년 2반이었던 친구들끼리 무언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간학습 안내 작성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 뭐지? 지금 이 시기에 빠진 건 뭐지? 하는 얘기들이요. 그리고 같은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혹시 없을까? 제가 예시를 지금은 못 찾겠는데 여기는 예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못 찾는데 뭐 예를 들면은 네. 갑자기 작년에 했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6학년에 역사 단원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역사 속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보는 국어활동 연결지었던 것처럼 그런 교과들을 같은 날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등교를 하게 됐어요. 하루 등교를 하면은 그럼 이틀 동안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하루 수업을 5시간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 6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선 이틀 동안에 온라인 수업이 또 추가로 이어지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좀 계획하지 않으면 너무 분절적인 수업밖에 운영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수업이 온라인에서 필요한지 어떤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과목을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선생님들이랑 쪼개서 나눠 가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막 한참 어깨가 높아져 갖고서는 우리 학교 전학공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되게 협력적으로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녔던 부끄러운 시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동영상 콘텐츠를 녹화를 했어요. 이거는 좀 그냥 선호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료를 쓰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의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2반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 하면서 선생님들께 우리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자. 라고 했고 그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선생님들끼리 나눠 가지게 되면은 그거를 학년 방에 저희는 이학스터를 사용했는데 학년 방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급 방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밴드에다가는 매일매일 과제를 안내했어요. 물론 그 인쇄물로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일일학습 안내 요거를 다 인쇄해서 나눠주고 주간학습 안내 나눠주고 미두랑에도 올려주고 하는데 아이들은 꼭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보시라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밴드에다가 과제 안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사실 혼자서 매일매일 쓰기가 힘드니까 복제를 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살을 붙여줄 수도 있고 빠진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뭐라 그러죠?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지 지금 학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함께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막 그랬죠. 이때는 잘 되는 줄 알았다. 아주 막 신나서 이때 다른 지역 연구에 가면은 우리 학교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력해갖고서는 우리 지금 컨텐츠 같이 만들고 있고 애들 다 같이 생활교육도 다 같이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이 상태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나눠 갖기에 불과했었던 거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역할 나눠 갖기에 불과하다면 이게 전학공인가? 그냥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게 분업하지 이게 전학공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랑 미술이랑 기타 잡다한 남는 교과를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 선생님 같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사회 선생님인가? 내가 수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내가 왜 모르지? 내가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왜 그걸 맥락을 알기 위해서 다시 다른 선생님 수업을 찾아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아시죠?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되게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나니까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 반성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학년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모집합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6학년 학생 59명 중에 49명만 구글 설문으로 응답을 했고 그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한 걸 가지고선 설문 분석을 말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그래도 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고민을 하는 그리고 그 2학기 때 더 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는 집단이다라고 느꼈어요. 보시면은 뭐 내용이 되게 초라하긴 하지만 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무슨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나눈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앞으로 2학기에 2차 대유행을 예견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지? 하는 고민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는 아이들의 질문에서, 아이들의 대답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지나 아니면 배움 자랑 공책이라고 아이들 공부하는 걸 정리하는 공책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있을 때 편리한 거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기 다 해주고 자기는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교사는 이걸 그냥 만족도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교사는 그럼 무엇을 해줘야 하지?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아이들은 분명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2학기 교과연구 후에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정선할 예정이다. 본협의에서는 학생 스스로 활동 정하기, 단원의 배움 순서 정하기, 시간표 배치하기 등을 논의했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교사들끼리 더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남은 9월에 스스로 학습하기 계획, 활동과 배움 자랑 공책 작성을 하는 거.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같이 활동을 실천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자. 이런 아이들이 되도록 잘 키워내자. 하는 것들도 여기서 나왔었던 얘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교사들이 했었던 부분을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이랬는데 너희들의 정말 본심은 뭐니? 하고 저는 순서가 어떻게 되면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교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저는 아이들이랑 함께 했었던 교육과정 반성회에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료로 한 번 더 활용을 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 결성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올해 성취라고 볼 만한 게 저는 올해 책 모임을 드디어 만들게 되었거든요. 전에 학교에서 책 모임이 있었는데 그 책 모임을 올해 저희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서 책 같이 읽어보자, 그런 모임 만들자라고 했는데 다들 바빠서 안 되다가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쓰이도록 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들의 코티칭이 이제는 좀 가능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코티칭에 대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역할의 구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교실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교사가 교실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교사가 다른 학급에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주교사가 있고 담임 선생님이 주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반 선생님이 들어와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의 배움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티칭으로 주로 진행을 했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코바늘 뜨기. 그렇기 때문에 노작적 활동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봤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2학기 때 선생님들과 더 논의해서 필요한 수업은 더 늘려가자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한, 서울교육청에서 얘기한 서울교사의 전문성 기준은 이렇다고 해요. 이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학교 및 학급 공동체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지, 정서, 신체 발달 등 전인적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전문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교사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을까? 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적든 뭐 많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교사가 내가 자신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 내가 그냥 나를 믿고 해도 괜찮을까? 혹시 나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신규 교사 시절에 그때 학교 문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도 몰랐거든요. 제가 딱 3월 1일 발령이었어요. 기간제도 해보지 않고 바로 딱 발령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담임이 딱 됐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얘기들이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그 학교 전학공은 어떤지, 그 학교의 신규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사실은 부족함에 대한 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취약성 고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센 척을 하고 난 잘하고 라고 하면은 절대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지금 사실은 되게 9년차밖에 안 됐지만 지금 제가 1년차, 2년차 선생님들 앞에서도 늘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없이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젊은이들, 저 애기들은 더 잘할 테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많은 친구들이니까 네. 저희 학년군이 연령대가 좀 낮아서 제가 거기서 막 꼰대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교사들은 또 약간 내성에 갇히기도 하고 나의 교육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을 묵묵히 또 얼마나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었던 전학공이 잘 된 학교의 모습은 좀 신규 교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서 챙겨줘야 되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역량을 발휘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 이거는 우리들끼리 교사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어놓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을 만나는 부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신지 알잖아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게 누군가의 상명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이 집단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전남에서 전학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선 말씀을 드려서 좀 잘못된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전남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이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으면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사의 약속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2019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 넘어올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공동체를 오히려 깨뜨렸다라고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했는데 나는 정당하게 요구됐는데 그게 묵살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집단이라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나 화면으로 보여지는 일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학공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네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전학공이 이제 유초중이 같이 있어요. 저는 네네. 중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단위로 수업을 하잖아요. 네네. 초등은 학년 단위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학공 모습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하고 온라인 상태에서는 중등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고민 지점이 같은 지점이 있어서 네. 전학공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초등 같은 경우는 약간 학년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EBS 방송하고 약간 특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학공이 뭉쳐진다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학교에서 설문조사 결과 네네네. 그걸 학교 자체에서 해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본 중등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약간 겉에 이렇게 겉도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도 또 전학공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선생님들이 아까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게 기반이 돼야 전학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연구가 너무 강하게 맞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생활교육이나 교육과정, 수업 이 세 개를 단어에서 넘어서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얽매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각자의 생각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학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낱말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스럽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조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딴 학교 얘기를 막 하기는 그런데 사실 4대 분면으로 그 민주적 학교 공동체, 뭐 윤생공, 전학공, 창의적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학공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학교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경기도에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일부 잘된 사례를 그 선생님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학공인 거죠. 왜냐하면 혁신학교 4년차 종합평가에 사실은 그 컨퍼런스를 할 때에도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천 사례를 컨퍼런스로서 여는 것인데 근데 그때 전학공을 가지고서는 하는 그 과정을 모두 다 종합평가에 그 포함을 시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학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전학공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 교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이 아니고 이게 우리들을 위하는 선이 과연 어떤 방향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